구독, 좋아요. 무려 10거래일 연속으로 환율이 1,500원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10원을 장중에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이 고환율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뭐 열흘 연속이 아니라 한 달, 반년, 1년 이런 식으로 1,500원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까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때도 1,530원대까지 돌파를 해서 그렇죠.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 더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 그대로 1,500원대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500원대 환율이 전 뭐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것을 우리가 뉴노멀이다라고 하는 말장난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예. 2018년 환율 1,100원일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30%가 넘게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폭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30% 넘게 가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고 하긴 저는 싫고요. 이거는 1,500원대 고환율 시대가 고착화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지금 더 우려되는 상황은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화 조짐이 계속되고 있고 극적인 타결을 기대했습니다만 당장은 여의치가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란 전쟁 종식에 있어서 우방국들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연일 성토를 하면서 예.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달러 안정화의 또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통화 스와프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과의. 그런데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럴진데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비롯해서 긴급하게 불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을까? 전혀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달러화의 어떤 품귀 현상에 대한 불안감 점점 증폭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적으로도 지금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500원대 고착화를 넘어서 더 오를 일만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당연히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물가도 당연한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가마저도 여기다 또 정부가 26조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 추경에 굉장히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껴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추경이 지금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예.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고 우리나라에서 전쟁 추경을 한다라고 하는 말 아마 다들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있을 때 국가재정법상 우리가 추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전쟁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면 적어도 국내 지금 뭐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수준의 상황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건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의 전쟁이 났지만 우리나라가 내전 수준으로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정권의 경제 실패를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 이 네이밍 자체가 엉뚱하게 다른 나라 전쟁을 탓하는 굉장히 한심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종합적으로는 지금 이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그럼 전쟁 추경이면 적어도 이란 전쟁으로부터 발생한 그 여파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쓰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서울시 예산을 받는 TBS 교통방송 있잖아요. 그 김어준 씨가 회당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진행을 했던 예. 박원순 시장 시절에 TBS 예산을 55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게 전쟁이랑 무슨 관련이 있죠?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문화 지출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겠다. 300억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전쟁과 문화지원금이 무슨 관련이 있죠? 전쟁이 나면 지금 뭐 막 말 그대로 리터럴리 전쟁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면 지금 문화를 영위할 여력이 있는 겁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거기 더군다나 지금 오늘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중국 관광객들. 전 좀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중국을 콕 집어서 중국 관광객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짐 캐리 예산.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의 짐을 대신 전달해주고 들어주는 예산을 300억대를 또 편성을 했습니다. 300억이나.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대체 이건 전쟁 추경이 아니라 중국 추경 아닌가?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오죽하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TBS와 문화, 중국이 대체 전쟁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건지 예.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저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이 지방선거는 정말 독특하게도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생기죠. 진작 폐지를 했어야 될 그런 조항인데
자국에서도 투표권이 없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외국인 중에 중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경 자체가 결과적으로 매표 행위다. 선심성으로 지금 돈 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지방선거 투표권 있는 중국인들의 표심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중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앞두고 뭐 그쵸 예산 갖고 말장난질 한다라고 아메리카님이 이렇게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 전쟁 추경이라고 말만 네이밍만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방금 박명대님이 말한 내용을 국민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네. 것들을 다 많은 국민들이 알았다면은 추경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을 것 같고 네. 국민의힘도 지금은 반대 목소리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초기에는요, 저는 원내 그 쪽에서 조금 더 힘겨루기를 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저는 예. 너무 빠르게 추경 합의해 준 것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를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3월에 추경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좀 되죠. 상식에 어긋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연말에 확정을 지었는데 예산 집행한 지 두 달, 세 달 지나서 또 추경을 하겠다. 추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엄격한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상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죠. 좀 쉽게 합의를 해준 감이 있죠. 그런데 막상 그때는 이제 어쨌거나 경제지표가 너무 나빠지니까 대승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막상 행정부에서 내용물을 받아보니까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추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가장 뭉터기가 큰 것이 그 4조 8천억 원 정도를 투입한다라고 하는 그 유가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유가 지원금이라고 하는 말도 조금 황당해요. 왜냐면 유가 인상에 대한 피해는 전 국민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예, 이것을 특정 어떤 계층을 선별한다라고 하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그렇죠. 통상적인 정권에서는 윤석열 정권도 그랬고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서 좀 전방위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꾀하거든요. 그런데 유가 자체는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고 오히려 돈을 주겠다. 이게 말 그대로 조삼모사인 거죠. 그러니까 만 원 손해 보게 만들고 1,000원 돌려주는 그런 형국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것도 사실 뭐 줄 거면 다 주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이 저소득층만 주든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애매하게 또 산정을 해놨어요. 그렇죠. 하위 70%. 근데 저는 살다 하위 70%라고 하는 통계를 주장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아니 그러냐면 왜 하위 네. 70%가 말이 됩니까? 이게 상위 30%만 제외하고 준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580만 명에 해당하는 이 국민들에게 이게 가구 소득 1억이 넘는 가구들도 해당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70%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최상위 30% 그룹을 제외하면은 그냥 다 돈 뿌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또 선거 전 매표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말장난을 해놓은 거죠. 하위 70% 주겠다. 그런 식이면 하위 90% 준다라고 하는 말도 성립이 되는 건데. 그럼 전국민 지원금도 하위 100% 하위 하면 되잖아요. 99% 예. 그럼요. 하위 100%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위 90% 하면은 정말 최상위 그룹들 10% 빼고는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표현을 누가 쓰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위 10% 배제하고 준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우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명백한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 혹은 중위 계층에 대한 우리 그룹핑이 되어 있잖아요.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든지 차상위 계층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기초 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이미 정해진 준거들이 있는데 예. 정말 근본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위 70%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또한 이게 유가 지원금이라고 하니까 아니 유가 피해는 지금 기업을 포함해서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요 단순히 차에 기름 넣는 것만 비싸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어떤 산업 현장에서의 기본 그 비용값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물가 인상과 또 수출 경쟁의 악화라고 하는 종합적인 이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예. 이런 피해를 하위 70%만 보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피해를 받고 심지어 이게 그렇다면 전 국민에게 닿을 수 있는 뭐 세제 인하의 방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적으로는 유가 비싸지고 물가 비싸지고 환율 높아지고 더 지출할 건 훨씬 많아지는데. 일부 계층에게만 그것도 하위 70%라고 하는 말장난을 통해서 돈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건 결과적으로 그냥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지만 조삼모사로 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정부가 선심을 써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매표를 하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